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쌓게 됩니다. 그 중에는 서로 마음이 잘 통해 평생 친구로 이어질 것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고 정말이지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만큼 마음을 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중에 남은 친구는 손에 꼽더군요. 자연스레 멀어지는 인연도 있고 그 중에는 그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 중에는 배신감이나 실망감 그리고 피로감을 남기고 간 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이고 그 안에서의 평온함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오히려 피로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불필요한 친구 관계를 정리하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세요. 인생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 과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모든 인간관계를 반드시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혼자가 주는 평화와 즐거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가 나이 들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날 것만 같기도 하고 혼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가 주는 평화와 에너지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함께 여행할 때의 즐거움과는 또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떠나는 여행이 활기와 소통에 즐거움을 준다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갈되던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 다시 충전되는 느낌도 강렬합니다. 이 충만감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순수한 나만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싫어서 혼자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피로와 에너지 소모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관계 정리의 필요성.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 남기려는 의식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봐야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잘 크는지, 직장은 어떤지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다 보면 오히려 만남 이후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의 친구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경조사에 초대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억지로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도움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심지어 오랜 시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일지라도 관계는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학문적 이해도, 가치관의 차이, 혹은 단순한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친구는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더 가까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관계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비교적 더 안정적이고 깊은 유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4. 관계를 정리하면 얻는 것들. 친구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비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랍도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비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즐거운 일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더 중요한 관계에 집중. 사실 친구라는 것은 특정 시기, 특정 나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특히 10대와 20대의 학교 생활을 보낼 때 친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의 대화, 소소한 일상,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내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차 친구와의 관계보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점차 친구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단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근본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6. 고독을 통한 자기 성장과 건강한 노후 준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심하게 혐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지만 중요한 점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 때로는 고독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독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결국 우리가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나 지인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외로움에 더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친구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삶은 때로 자신을 지치게 하고
외로움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 즉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내 삶에서 독립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힘든 상황에서 친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힘들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탓하기 전에 친구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도 물질적 도움을 요청할 때 반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친구에게도 같은 기대를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깨질 위험이 크죠.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거절당했다며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의리나 우정의 부족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많은 친구가 내 곁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운함이 쌓이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는 내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힘든 시기에는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사람 많고 사람 좋아했는데 내가 지하 바닥까지 가고 사는 게 끝이 안 보이면서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친구, 부모, 자식 모두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인생은 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때그때 함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고 큰 힘이 부여되고 소중하다고 집착할 것도 없더라고요. 친구도 결국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진짜 내가 인생이 안 풀릴 때 그 모든 사람들 보며 깨달았고 지금은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때그때 그 시절에 만나는 친구들일 뿐이죠. 없으면 책이든 취미든 내 자신이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은 결국 홀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친구가 없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지만 사실 친구는 인연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가 필요한 순간이 적어지고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친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가까운 지인 정도로만 사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친구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시기에 따른 적절한 인연이 오고 가며 친구가 없어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만남과 관계에서 탐색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나면 상대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탐색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애정과 응원으로 가득 찬 관계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에게 실망하고 그로 인해 감정의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변해가며 결국 그 변화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상호이해와 존중이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그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바로 나 스스로와 잘 지내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가족 관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없이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하고, 시간을 맞추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에너지 넘치는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과정에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얻게 되는 소중한 깨달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친구 관계에서 벗어난 시간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수록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 몇몇 소중한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친구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혼자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가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길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그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상에서 보면 친구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이 직접적으로 친구는 필요 없다 고 말한 적은 없지만
친구 관계의 중요성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친구와의 멀어짐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과 가족이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영원한 관계는 없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3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기.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구와의 시간을 대체할 다른 활동 찾기. 나에게 해가 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나를 진정으로 응원해줄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친구는 시간이 나서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좋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나 나 자신이 최고의 친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잊지 마세요. 건강할 때는 친구가 그리울 수 있지만 아프고 나면 내 건강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